look jaded, I'm feeling fine. Cutting loose this heart of mine. I'm the real thing, take me out tonight. I'm gonna swing under all these lights on 중신! 중국살신 김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모하비랑 팰리세이드 이 두 대를 전격적으로 비교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중고차 선택에 도움 되도록 영상을 만들 건데, 얘네들은 신차급이니까 신차 살 때도 도움 될 거예요. 신차 살 때도 중고차 살 때도 저희 예스카 채널에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필 오늘 최고 더운 날 37도 꼭 오늘 찍어야 됐냐? 예, 뭐 저희 피디님이 스케줄 이렇게 잡아주시는 바람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은 점 양해를 구할게요. 일단 디자인 딱 봤을 때 어떤 차량을 더 선호를 하십니까? 강력한 모하비냐, 약간은 부드러운 팰리세이드냐. 둘 다 현대를 대표하는, 기아를 대표하는 최상위급 플래그십 SUV고요. 둘 다 6기통. 팰리세이드 4기통 아니야? 하시겠지만 얘는 가솔린 모델 3800cc 6기통, 얘는 3.0 디젤 6기통. 사실 디젤 6기통은 우리나라에 모하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6기통 팰리세이드, 연비가 물론 안 좋겠지만 강력한 힘 그리고 정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량, 여러분들 선택 어떤 선택하실지 저 따라오시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가격이랑 취향, 디자인 이런 걸로 갈리겠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 팰리세이드는 모노코크 바디. 그 차이점들은 승차감에서 주로 나오겠는데, 그렇다고 모하비가 승차감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팰리세이드보다 무조건 안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차의 세팅, 프레임 바디만의 잔진동은 있겠지만 강력한 떠받침으로 인해서 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주행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영상은 중점적으로 실내 공간, 크기, 편의사양, 옵션, 중고차 가격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는 6인승, 팰리세이드는 7인승 모델이에요. 기본으로는 모하비는 5인승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7인승이냐 6인승이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기본적으로 7인승, 거기서 내가 8인승을 선택할 수 있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3열이 모하비는 2명을 앉을 수 있고 팰리세이드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이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차체 크기는 전고만 모하비가 높고 전장, 전폭이, 그리고 휠베이스가 팰리세이드가 더 크고 깁니다. 얘도 프레스티지 풀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이 있을 만큼 다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인상적인 거는 앉았을 때 시트 눕히는 각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눕혀지는 거랑, 요 천장, 알칸타라 같은 느낌 재질, 이게 썬루프가 없는 거라서 요 천장 마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되게 괜찮네요. 근데 단점은 이게 좀 밝은 색상이다 보니까 중고차거든요. 이런 손자국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닦이면 닦여. 근데 중고차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닦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게 남아있는데 괜찮고요. 각도는 좋은데 이 팔걸이가 좀 아쉽습니다. 팔걸이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얘랑 그냥 같은 각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팔걸이는 시트 등받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쓰는 각도에서는 편안한 팔걸이가 되겠는데, 누우면은 원래 얘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못하는 건가? 아무튼 안 돼.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각도는 편했는데 이 팔걸이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리고 여기 커튼 있는 거는 뭐 이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컵홀더도 굉장히 큰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있는 거, 아마 2열 통풍 시트는 이때까지만 해도 팰리세이드가 최초였을 거예요 아마. 그치만 지금은 뭐 GV80에도 들어갈 거고요.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거여서 조절이 가능한 거. 그리고 3열로의 이동이 이 캡틴 시트로 인해서 편리하죠. 캡틴 시트는 뭐냐면은 소렌토에서도 7인승과 6인승을 구별을 할 때 2열이 시트가 2개 있냐, 6대4 폴딩이 되는 2개의 큰 시트가 있냐, 이 차이인데, 각각의 독립 시트가 되어 있는 이 캡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동은 수월합니다.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2열에 승객이 좀 편안하게 탔을 때 얘는 3열에 어른이 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예요. 일단은 천고가 높아서 헤드룸이 괜찮습니다. 물론 3열은 거의 보조 시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허벅지를 받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엉덩이만 댈 수 있고 등받이만 댈 수 있다는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가 많이 뜨고 무릎이 올라오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레그룸,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시트, 이거는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그리고 심지어 등
등받이가 조절이 됩니다.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등받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는 없겠죠. 3열에는 열선 시트가 없을 거예요.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3열은 사실 주로 어린 아이들이 쓰게 될 3열인데 이 정도면은 저희 가족 구성원에서 어린 아이들은 2명이 앉을 것 같고 정말 낑겨 앉으면 3명이 앉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카시트를 양쪽에 둔다 그러면 2명밖에 못 앉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탔던 국산 SUV 중에서는 거의 요 3열 상태로 한번 트렁크 공간 볼게요. 와, 3열을 다 피고 심지어 3열을 어느 정도 눕힌 상태에서도 요 정도 트렁크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거 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공간까지 있어요.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의 덕목으로는 정말 훌륭한 트렁크 공간과 3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저는 팰리세이드를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짐도 수반이 되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짐이 많게 돼 있어요. 유모차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카시트 그리고 기저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열 다 쓰면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용 유모차라고 해서 유모차 큰 거 말고 간이 유모차가 있는데 보통 아이가 크면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그거 들어갑니다. 간이 유모차는 접어서 여기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볼보 XC90 트렁크 공간 3열 폈을 때보다도 얘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밑에 요 공간 이게 어마어마해요.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 요걸 그대로 놔두고 모하비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이래야 된다니까? 팔걸이가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팰리세이드 각도 조절 안 되는 팔걸이는 정말 충격입니다. 이거 뭐 돈 얼마나 든다고? 자, 모하비는 이렇게 눕혔을 때 눕는 각도, 레그룸은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좋았던 것 같고 시트도 왠지 팰리세이드가 좀 더 2열은 팔걸이 빼고는 좀 편했던 느낌이 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컵홀더가 없어요. 팰리세이드는 컵홀더가 엄청 크게 있었는데 모하비는 컵홀더가 없어. 밑으로 넣어야 돼. 밑으로. 이거 좀 불편해요. 밑으로는 컵을 놓으면은 좀 쏟아질 수도 있고 좀 불편한 구석이 있고 220V 충전 요 USB 충전구가 있는데 팰리세이드는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요쪽에 있고 얘는 통풍 시트가 있네. 얘도 열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버튼이. 아, 근데 이거 실화냐? 커튼이 없네. 이게 현대기아가 참 웃긴 게 모하비가 팰리세이드보다 비싸거든요. 신차가가. 커튼을 안 달았어. 커튼에 삐져갖고 모하비 안 타고 팰리세이드 탈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옵션즈. 여기 가장 큰 특징은 여길로 지금 3열로 가는 게 팰리세이드가 좀 더 넓고 쾌적합니다. 저희는 어른이 가는 거에 큰 거부감이 없었는데 여기로 넘어가는 게 얘는 조금 불편하게끔 좁아요. 네, 3열은 역시 편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랑 붙인 개찐이긴 하지만 그래도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컸던 것 같고 다행히 3열에는 컵홀더가 위에 있습니다. 대신 USB 충전기가 또 서운하게 저기만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 쪽에 뒷자리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 이 옆쪽은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쪽은 컵홀더가 2개고 USB 충전이 없어요. 그러면은 싸우는 거야. 야, 나는 음료수 2개 마실 거니까 저기 앉을래. 근데 나는 음료수 하나 맞고 핸드폰 충전할까 여기 앉을래. 너 나 핸드폰 충전할래. 이제 충전할 때 돼서 자리 바꿔. 막 이렇게 싸우게 돼요. 왜 싸우게 만드는 거지? 가족들끼리 좀 분열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있네요. 네. 트렁크 공간은 모하비가 확실히 좁네요. 요거는 이제 트렁크 매트라고 해서 3열 안 쓰실 때 대비해서 전 차주님이 이걸 깔아 놓으셨는데 그래도 요게 있고 해서 감안을 해서 봐도 팰리세이드와 다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됐어요. 뒤로. 그리고 여기도 더 좁아요. 밑에는 많이 좁아요. 지금 밑에가 있긴 있는데 팰리세이드는 되게 밑에도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런 게 나오네. 전장 길이, 전폭, 넓이 이게 작기 때문에 확실히 요 트렁크 공간도 3열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모하비가 작습니다. 차박 모드로 변신했어요. 당연히 차박 모드에서도 팰리세이드가 좀 넓어 보이긴 해요. 줄자를 바꿨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를 재볼 건데 이 두 모델 다 결국에는 가운데가 좌우 독립 시트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트로 보강을 하지 않는 이상 차박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좌우를 편하게 움직일 건가 아니면 내가 차박을 할 것인가 3열을 편안하게 쓸 것인가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센터 콘솔 기준으로 트렁크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볼게요. 문이 닫히는 고무 패킹 안쪽까지 하겠습니다. 2230 가운데 제일 좁은 공간의 폭 110입니다. 그리고 높이 끝단 높이가 80cm 85cm 그 다음에 80이 안되네 79cm 이거는 풀 플랫이 안 돼갖고 그래. 지금 여기 세 군데를 재봤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지만 두 명이서 잘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매트 보강을 하면 돼요. 누웠을 때 근데 차박을 하려면 여러분 썬루프를 꼭 넣으세요. 썬루프가 없으면 답답하다. 모하비 가보겠습니다.
와 역시 2120 거의 10cm 정도. 그래도 2m는 넘는다. 와우. 이거는 오히려 모하비가 더 넓어요. 팰리세이드가 전폭이 더 큰데도 이 구조 설계 때문에 그런가 보다. 113, 1cm. 역시 청구가 높으니까 여기도 높이가 83cm. 가운데 쪽은 87cm. 일단은 77cm. 누웠을 때 게임. 얘도 썬루프가 없네. 둘 다 썬루프가 없다. 지금 요 수치상으로 크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넓은데 희한하게 컵홀더 설계가 팰리세이드가 좀 더 튀어나와갖고 조금 더 좁고, 오히려 실내 와이드가 모하비가 1cm 더 크다는 거 좀 의외죠. 모하비와 팰리세이드, 실내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기어봉 보이시죠? 요 기어봉 없잖아요? 우리 특수 효과를 못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요 기어봉 뭡니까? 지금 21세기에 요 굵은 거 요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들어가서 요것만 전자 기어봉으로 바뀌었으면은 모하비가 월등히 앞섭니다. 왜냐면은 모하비는 여기 스티어링 휠도 조금 힘을 줬어요. 전동식이에요. 팰리세이드는 요거 수동으로 하는 짜증나는 형태고, 여기에 가죽이 깔맞춤이 돼 있습니다. 색깔이 감촉도 굉장히 좋고요, 크기도 굉장히 좋아. 근데 팰리세이드는 아쉽습니다. 레인지로버나 이런 거 보면은 스티어링 휠 색깔 다 똑같잖아요, 내장. 그러면 얘도 색깔이 바뀌었어야지. 그게 좀 아쉬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얘가 조금 기교를 부렸지만 그래도 모하비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얘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싼 느낌이 나고, 요 구성 레이아웃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고, 요 우드 짭통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렇게 딱 보다가 딱 가면은 기어봉 빼고 생각하면은 이게 물론 색상 차이도 있겠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요 우드도 그렇고, 얘는 리얼 우드 같은데, 계기판과 센터펫이야 화면이 좀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 나는 거는 비슷하죠. 네, 내비게이션 큰 화면 아주 큼직큼직 좋고요. 여기에 무드등 조명 나오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내도 모하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팰리세이드는 요 화면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계기판도 저 바늘 타입, 요거 전자 계기판이 아닌 거 조금 아쉽죠. 풀 LED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되는데 저 화면이랑 요 화면도 좀 작아서 요 부분의 구성은 모하비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팰리세이드는 4,665만원, 모하비 이 모델은 마스터즈 5,365만원, 약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중고차 시세는 6만 킬로 이하 기준으로, 팰리세이드도 모하비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킬로 이하로 19년식 이상으로 봤을 때 팰리세이드는 3,400에서 4,700만원까지, 모하비는 4,300만원에서 6,100만원까지. 6,100만원? 미쳤어? 새거가 6,200만원짜리가 인판이 나왔는데 100만원 싸게 6,100만원에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비 신차 가격이 넘사벽이에요. 미쳤어요. 너무 비싸요.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비싸죠, 신차 가격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중고차 시세도 지금 팰리세이드보다 비쌉니다. 팰리세이드가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더 많을 거예요.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하비는 약간 매니악한 경우가 있어요. 모하비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좀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 프레임 바디 강력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으시고, 6기통 디젤 이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찾으시는데 팰리세이드가 판매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도 팰리세이드가 좀 더 저렴하고 아예 새로 나온 신 모델이고, 모하비는 사실 외형이나 요 주요 골격 아시죠? 사고를 많이 우려내갖고 그게 2008년부터 나온 모델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많이 팔립니다. 그렇지만 모하비만의 마초적인 특징, 디테일의 두 모델의 차이점, 행복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모하비를 선택하실지 팰리세이드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은 저희 예스카 중신과 함께하는 우리 패밀리들이 돕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이 중고차 선택하실 때는 예스카로 오시면 되고, 이 찍은 모델 두 모델 다 저희가 지금 판매 중인 모델입니다. 심지어 이 모하비는 렌트 승계가 가능한데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한번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전국 최저가고 조건이 너무 괜찮아갖고 자세한 설명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은 팰리세이드가 좋으세요? 모하비가 좋으세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팰리세이드가 좋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좀 아직 젊기 때문에. 40이면 젊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좀. 젊은 취향, 그리고 조금 더 가족 구성원, 조금 더 넓은 실내 원하시는 분은 팰리세이드.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중후한 맛, 6기통 디젤, 강력한 힘, 프레임 바디의 거친 야성미 느끼실 분은 모하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에 관한 디테일한 영상, 모하비 팰리세이드 리뷰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